백지우는 호텔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들고 서울의 아침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지만 그에겐 그저 또 하나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장소일 뿐이었죠. 호텔 방은 20층 높이에서 도시의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인파와 달리 그의 얼굴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9시에 한국지사 방문, 11시에 투자자 미팅입니다. 서우진이 차분하게 일정을 읽어내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제 시장 반응은 어땠지? 예상보다 긍정적입니다. 한국 진출 소식에 주가가 3% 올랐어요. 3%면 충분하지 않아. 오늘 발표할 신규 서비스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나 확인해. 지훈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떠났을 때와는 다른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 건너편 길가에서 한 노인이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장갑을 끼고 폐지를 줍고 있는 노파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지훈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노인의 시선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차에 올랐죠. 저 노인. 뭐지?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 같은데요? 그래, 그냥 가자. 차가 출발하며 지훈은 백미러로 노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지사 방문은 철저히 계산된 일정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하고 새로운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죠. 모든 일이 예정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일 미팅으로 확정됐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우진이 보고했습니다. 그때 지훈은 창밖을 통해 회사 건물 앞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본 그 노인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저 노인, 아까 호텔 앞에서 봤던 사람 아닌가? 우진이 창가로 다가와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슷해 보이네요. 우연일까요? 지훈은 대답 없이 노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구부정한 등, 힘겹게 폐지를 줍는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씩 건물을 올려다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확인해봐. 우리 건물 주변에서 저 노인이 얼마나 자주 목격됐는지. 오후 내내 지훈은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투자자 미팅에서도 이사회와의 화상회의에서도 그의 머릿속엔 그 노인의 모습이 맴돌았죠. 분명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인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지훈이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차 안에서 지훈은 다시 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길모퉁이였죠. 멈춰보세요. 지훈이 운전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차가 길가에 멈춰 섰고 지훈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노인은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동작을 멈춘 채 바라봤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에 비친 노인의 얼굴과 지훈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뭐 하는 겁니까?
지훈이 차창 밖으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손수레를 밀며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날 뿐이었죠. 왜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까? 뭘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노인은 대답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은 답답함에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했지만 우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이 많으시잖아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우진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차가 다시 출발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온통 그 노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왜 자꾸 그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장 마이너스 화상 자국. 맞다, 내 아들이야. 그 자국. 승태야. 이튿날 아침 지우는 일찍 깨어났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6시 30분. 아직 아침 일정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오른팔의 화상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사고로 생긴 흉터였죠. 입양된 이후에도 그 흉터는 항상 그의 일부로 남아 있었고 때때로 과거를 상기시키는 아픈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나타날까? 지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인이 왜 신경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AI 금융 기업의 회장인 그에게 한 노파의 존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어쩐지 우스웠습니다. 아침 산책을 위해 호텔을 나선 지우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이른 시간임에도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마음의 여유를 느꼈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호텔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골목길에서 쿵소리와 함께 종이 상자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지우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손수레에서 종이 상자들이 쏟아지자 허겁지겁 주워 담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발견하자 잠시 굳어버렸죠. 지훈은 굳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상자들을 주워 손수레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함께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상자를 손수레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상자를 정리하는 순간 오른팔 안쪽의 화상 자국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자국,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이었습니다. 승태야. 지우는 고개를 들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그 화상 자국, 어린 시절에 생긴 거니? 지훈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고 내 화상 자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거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지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왜 나를 승태라고 불렀죠? 너는 내. 노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손수레를 밀어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 소리쳤지만 노인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지훈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승태라고 부른 것, 화상 자국을 알아본 것, 그리고 계속 자신을 지켜보는 이유.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회장님, 9시 미팅 준비됐습니다. 우진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방에 들어오자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제 부탁한 거 확인해 봤나? 그 노인에 대해서. 네, 확인해 봤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우리 회사 건물 주변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수상한 행동은 없었고 그저 폐지를 주워 다니는 평범한 노인으로 보인대요. 지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이름 승태라고 불렀어. 승태요? 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입양 전 내 한국 이름이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과의 만남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지훈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 내 입양 기록을 다시 확인해봐. 입양 전 가족관계, 특히 생모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미국 쪽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그 노인을 찾아봐. 이름이라도 알아내. 하루 종일 지훈은 노인과의 만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중요한 계약 서명 중에도 그의 머릿속엔 노인의 모습과 승태야?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지훈은 우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입양 기록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생모의 이름이 있는데 정옥순이라고 합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어두워진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 노인이 마이너스 아마도 그의 생모일지도 모르는 정옥순이 마이너스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속 날 지켜보는 이유가 그래서였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추억, 입양되기 전에 단편적인 기억들, 그리고 항상 그의 피부에 남아있던 화상 자국의 비밀이 이제야 풀리려나 싶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그녀를 만나야겠어.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정옥순, 이 이름이 내 과거와 연결된 고리인가? 아침 일찍 지훈은 노트북을 펼쳐 자신의 과거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양 기관에서 받았던 자료들, 수년 전 한 번 찾아봤던 자신의 출생 기록, 그리고 이메일 속에 첨부된 옛 병원 기록들까지. 그동안 꾸준히 모아두었지만 꺼내보기 꺼려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지훈의 굳은 표정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정옥순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었죠. 여기 있군.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스크린에는 30년 전 작성된 입양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서명 옆에 정옥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병원 기록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죠. 화상사고, 신장 기증.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어린 시절 겪은 화상사고 이후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가 신장을 기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우는 화면을 급히 닫았습니다. 들어와. 우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노인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고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봐. 이름은 정옥순이 맞습니다. 현재 67세로 서울 외곽의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계시고 생계를 위해 폐지를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회사 건물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을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 지역에서 폐지를 주워 다니는 노인으로만 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비원들이 그녀가 가끔 건물을 오래 바라본다는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서 그냥 두었다고 하더군요. 지우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만난 노인 마이너스 정옥순 마이너스 이 정말 자신의 생모라면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그를 지켜봐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묘한 안도감까지 뒤섞였죠. 우진, 오늘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해. 회장님?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 노인을 찾아봐야겠어.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사무실 뒤편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손수레를 끌고 와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방금 보고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가 정옥순을 찾으려 할 때 정작 그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내려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지훈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생모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입양 이후 한 번도 생모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과거가 아닌 미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과거가 그를 찾아왔고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 건물 뒤편으로 향하는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뒤를 따랐죠. 그곳에 정옥순이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옆에 두고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다가오는 걸 보고 놀란 듯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지훈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순 씨신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 입양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화상 자국을 보시고 승태라고 부르셨죠. 정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맞구나. 내 아들, 승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억가, 냉철한 결정력으로 유명한 그가 한 노인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 왜 절 버리셨습니까? 정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널 살리기 위해서였어. 그땐 그 방법밖에 없었어. 지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나를 지켜보기만 했습니까? 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웠어. 내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 너의 삶을 방해할 수는 없었어.
정옥순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저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옥순의 말을 들으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옥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구나. 미안하다, 승태야. 지훈입니다. 이제 제 이름은 백지훈입니다. 정옥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내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 순간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2시 화상회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훈은 잠시 정옥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자. 뒤돌아서는 지훈의 등 뒤로 정옥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괜찮다면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끄덕이고는 우진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품고 있던 노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백혈병 치료 기록,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모든 것이 정옥순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장 덕분이었고, 그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나를 보낸 거야. 그날 밤 지훈은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정옥순을 생각하며 자신의 오른팔 화상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형, 그분. 며칠 전에도 사무실 뒤편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 우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 그것은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확인해 봐야겠어. 지훈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랍니까? 난 엄마 같은 거 없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훈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정옥순 생각뿐이었죠. 어제의 만남 이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 안을 몇 시간이고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었죠.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우진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은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옥순과의 만남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는 모든 일정을 끝내고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한 대답을 얻을 생각이었죠. 오늘 일정은 오전에 계약 서명, 오후에는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자 미팅은 취소해. 오후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우진은 지훈의 얼굴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은 그분과의 만남인가요? 그래. 지훈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오전 미팅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지우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정옥순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어제 그녀가 한 말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신장을 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몰래 자신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옥순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봐. 그녀는 지난 30년간 매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신장을 하나 기증한 후 건강이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폐지를 모으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미국에서 처음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한국에서 사람을 고용해 회장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지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네, 신문 기사나 잡지에 실린 회장님 관련 소식을 모두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을 때부터는 거의 매달 건물 주변을 찾아왔다고 하네요. 지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특히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 입양 가정에서의 학대,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서 뭘 바라는 걸까?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지훈은 우진과 함께 회사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약속한 대로 정옥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낡은 손수레를 옆에 둔 채로요. 정옥순은 지훈을 보자 긴장한 듯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오셨구나, 지훈아. 정옥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우진에게 눈짓했고 우진은 이해한 듯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모자와 아들, 3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두 사람. 직접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생모가 맞습니까? 정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야. 이승태, 그때 내 이름이었어. 그럼 왜 절 버렸습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정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5살 때 화상을 입었고 그 후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 치료비가 없었지. 내 신장을 팔았지만 그래도 부족했어. 사채업자들이 우리를 쫓아다녔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널 살리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었어. 미국 가족이 널 입양하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지우는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순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의 학대,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 이후엔요? 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30년이나 지났습니다. 정옥수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 내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겠니? 그리고 내가 입양된 후 연락처가 모두 바뀌었어. 너를 찾을 방법이 없었지.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알고 있었잖아요. 계속 회사 주변에서 지켜봤다면서요. 그래. 정옥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알게 되자 더욱 다가갈 수 없었어.
내가 끼어들어 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지우는 말없이 정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구부정한 어깨,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애절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위해 그랬다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났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건가요? 정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어. 그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정말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녀의 말에 지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랍니까? 난 엄마 같은 거 없습니다. 지훈의 말은 차갑게 내뱉어졌습니다. 당신이 절 위해 한 일이 있다면 그건 저를 살려준 것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아.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우진이 그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뒤에서 정옥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옥순이 자신을 위해 신장을 기증했다는 사실이,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우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지훈은 자신의 오른팔 화상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화상을 입었던 그 순간, 그리고 병원에서의 시간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느낌, 따뜻한 손길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정옥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고 자신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입양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어린 시절의 희미한 사진들. 그 속에서 그는 정옥순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진이 지훈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해봐. 우진은 지훈과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둘만 있을 때는 가끔 반말을 섞어 이야기하는 사이였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분노, 혼란,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어.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모든 기록이 일치하고 그녀의 눈빛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형이 화가 난 이유는 뭐야?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형, 내가 정옥순 씨의 과거를 좀 더 조사해 볼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보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탁해.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창밖의 서울 밤거리를 응시했습니다. 어딘가에 정옥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지우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오른팔의 화상 흉터를 쓰다듬고 있었죠. 그 흉터는 언제나 그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리를 통해 그의 생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날 위한 선택이었을까?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잘 자라, 우리 아들. 이라고 속삭이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던 여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 그분이 날 찾아온 게 아니라 형을 지켜온 거였어. 아침 일찍 우진은 지훈의 호텔방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무슨 일이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테이블에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부터 정옥순 씨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병원 기록, 금융 기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거의 모든 것을 찾아냈어요. 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정옥순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정옥순 씨는 35살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형은 5살이었고 얼마 후 화상사고를 당했죠. 그리고 바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래된 병원 차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어린 이승태 지훈의 한국 이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과 함께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순 씨는 당신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았고 그래도 부족하자 본인의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과 옆 침대에 누워있던 누군가. 그게 정옥순이었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치료비는 계속 필요했고 정옥순 씨는 고리대 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우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정옥순 씨를 위협했습니다. 아들까지 해치겠다고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를 해치겠다고? 네. 그리고 그때 마침 미국의 한 부부가 형을 입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최고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죠. 지훈은 입양 관련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어린 자신의 사진과 함께 정옥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서명 옆에는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입양 후 정옥순 씨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숨어 살았고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신장 하나를 기증한 후유증으로 육체 노동이 어려워졌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폐지 수지비를 시작했죠. 우진은 이어서 더 최근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형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옥순 씨가 지속적으로 형에 대한 정보를 모아왔다는 겁니다. 작은 신문 기사부터 잡지 인터뷰까지 형에 관한 모든 것을 스크랩북에 모았어요. 지우는 정옥순의 작은 단칸방에서 발견된 스크랩북 사진을 보았습니다. 낡은 스크랩북에는 자신의 기사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어린 페이지부터 최근의 기사까지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진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옥순 씨가 10년 전 형이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기록입니다. 하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해요.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정옥수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이었고 그 후로도 계속 그를 지켜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진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병원 차트였습니다. 이건 형의 화상 치료와 백혈병 진단 당시의 기록입니다. 의사들은 형의 생존 가능성이 20%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옥순 씨의 신장 기증과 입양 과정의 뒷받침으로 형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엔 어린 자신의 그리고 정옥순의 의료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후 정옥순이 형을 병실에서 몰래 방문했다는 간호사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그분이 형을 찾아온 게 아니라 형을 지켜온 거였어. 우진의 말에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정옥순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30년이나 지나서야 나타났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그의 마음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난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어.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옥순 씨에게 다시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바로 지금. 두 사람은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우진이 알아낸 주소로 정옥순이 살고 있는 작은 단칸방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허름한 연립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죠. 정옥순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낡은 건물의 지하방이었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셨나?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굴 찾으시나? 여기 사시는 정옥순 씨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 옥순이? 오늘 새벽부터 안 보이네. 아마 폐지 주부러 나갔을 거야. 요즘 병원비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한다더라고.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비요? 응, 신장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다더라고. 지훈과 우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옥순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옆집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요즘은 주로 어떤 회사 건물 주변에서 폐지를 주워. 거기가 종이가 많이 나온대. 지훈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회사 건물 주변이었습니다. 정옥수는 아마도 다시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우진, 회사로 가자. 차는 빠르게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정옥순에게 한 냉정한 말들이 떠올랐고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 지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옥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뒤편 옆골목, 심지어 건너편 공원까지 찾아봤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우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병원이요? 그래, 투석을 받으러 갔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근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장내과를 찾아 들어가자 투석실 앞에 여러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정옥순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정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옥순은 그를 보고 놀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님. 지훈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정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정옥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 냉철하기로 유명한 백지훈이 한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옥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저 고맙다. 지훈은 그 순간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린 시절 병원 침대에서 느꼈던 바로 그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다고 자부하던 그가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정옥순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모자는 제외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자격 없는 거 이제 확실해졌네. 이틀 후 지훈은 정옥순을 고급 병원으로 모시고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의사들은 정옥순의 신장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고 지훈은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지훈이 병실에 앉아 정옥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옥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구나. 내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지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전에 차갑고 냉정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따뜻함이 피어나고 있었죠. 우진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후에 예린 씨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머니, 제 약혼녀가 찾아올 거예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정옥순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어머니는 제 어머니십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오후 차예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방송국의 앵커로 재벌 3세 출신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의상,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가 그녀의 특징이었죠. 오빠, 여긴 어쩐 일이야? 갑자기 병원에서 만나자고 해서. 차예린이 병실 문 앞에서 지훈을 만나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린아,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그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고 안에는 침대에 앉아있는 정옥순이 보였습니다. 정옥순은 긴장한 표정으로 차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지훈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야. 차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오빠는 고아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야.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어. 이분이 내 생모셔. 차예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박한 모습, 주름진 손, 그리고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차예린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차예린은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저분이 오빠 어머니라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전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셨어. 그리고 더 나은 치료를 받게 하려고 입양 보내셨던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자기가 오빠 엄마라고 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기록을 확인했어. 의료 기록, 입양 서류, 모든 것이 일치해. 그리고 어머니는 10년 동안이나 나를 멀리서 지켜봐 오셨던 거야.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 없이. 차예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요. 설령 그녀가 오빠 어머니라고 해도 폐지 줍는 노인이라니요.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린아, 그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는 내 가족이고 나는 그분을 모실 거야.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오빠는 세계적인 기업가예요. 우리가 곧 결혼할 텐데 폐지 줍는 여자가 오빠 엄마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어요?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폐지 줍는 여자라고 부르지 마.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신 분이야. 그때 병실에서 나온 우진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아래 로비에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이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흘린 것 같습니다. 지훈과 차예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거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차예린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소식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지훈은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예린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또는 지훈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 소식을 언론에 흘렸던 것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자. 숨길 것 없어. 오빠. 차예린이 소리쳤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이건 오빠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게다가 우리 두 집안의 결혼 얘기도 있고. 지훈은 차예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차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날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차예린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알았어요. 오빠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할 말 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예, 저 차예린입니다. 백지훈 회장 관련 특종 좀 더 드릴게요. 그분 어머니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건 아시죠?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훈은 차예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차예린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요? 늦었어요. 내일이면 온 나라가 알게 될 거예요. 폐지 줍는 노인이 세계적인 기업가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래, 알게 하자.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차예린은 비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워? 너랑 결혼할 자격 없는 거 이제 확실해졌네. 몰랐어.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지훈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우리 약혼은 여기서 끝이야. 차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약혼 파기야.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어. 차예린은 분노로 떨며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백지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은 모양이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옥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진작에 했어야 할 결정을 내렸을 뿐이에요. 그때 우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기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차예린 씨가 그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훈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가자. 정옥순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니?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야 진정한 인생을 찾았을 뿐이에요. 지훈은 우진과 함께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앞에서 차예린이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백지훈 회장은 자신의 출신을 숨겨왔어요. 그의 어머니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고 그는 이제야 그 사실을 인정했죠. 이게 바로 그가 저와의 약혼을 파기한 이유예요. 지훈은 조용히 기자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쏟아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백 회장님, 사실입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에요? 지훈의 당당한 선언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세계적인 AI 금융기업 백지훈 회장, 폐지 줍는 노인은 내 어머니라고 공개 선언, 억만장자 CEO의 숨겨진 가족사, 폐지 줍는 노인과 글로벌 기업가의 가슴 뭉클한 재회. 각종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의 기자회견 이후 지훈은 정옥순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옥순은 불안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지훈이 정옥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옥순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약혼녀와 헤어진 게 정말 괜찮은 거니? 그리고 회사는? 주가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아요.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거고 예린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던 일이에요. 그때 우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예상과 달리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회장님의 솔직함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대부분의 반응이 감동적이다, 진정한, 효자다, 진실된 모습에 존경한다 같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회사 주가도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옥수는 안도의 표정을 짓고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구나. 의사들은 정옥순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는 계속해야 했지만 급한 위험은 넘긴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위해 한국에 머물기로 결심했고 당분간 모든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에 집을 마련했어요. 함께 살아요. 지훈이 퇴원 준비를 하는 정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옥순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하지만 내일은 걱정 마세요. 요즘은 원격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이나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같이 있고 싶어요. 정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내 회사는 미국에 있잖니.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날 오후 지우는 정옥순을 서울 교외의 고급 주택가로 모셨습니다. 그가 급히 마련한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특히 정원이 있어 정옥순이 식물을 가꿀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정옥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넓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 집이에요. 정옥순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감동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아침마다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낮에는 회사 일을 원격으로 처리하며 저녁에는 어머니와 산책을 즐겼습니다. 정옥수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옥순이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오늘 바쁘지 않다면 내가 예전에 폐지 줍던 동네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동네요? 왜요? 거기에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있어. 잘 지내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인사도 하고 싶고.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지훈의 차를 타고 정옥순이 살던 낡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허름한 집들, 좁은 골목, 그리고 여기저기 쌓인 재활용품들. 저기 정옥순이 가리킨 곳은 작은 지하방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야. 지우는 말없이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반장님, 근처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노인 한 분이 정옥순을 발견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디 가셨다가 오세요? 갑자기 안 보이길래 다들 걱정했어요. 정옥순은 미소를 지으며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갑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어서요. 아들요? 노인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반장님 아들이에요? 정옥순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아들이에요. 주변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정옥순과 폐지를 함께 줍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반장님 아들이 뭐 큰 회사 사장이라고 하던데, 그럼 이분이에요? 정옥수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회사 회장이랍니다. 이웃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훈을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이제 어디 사세요? 짐 다 빼가셨던데.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마련해줬어요. 이제 같이 살게 됐지 뭐예요. 이웃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옥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지훈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정옥순이 길가에 놓인 폐지 수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저 수레 좀 끌어볼까?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동안의 삶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수는 천천히 폐지 수레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수레를 끌며 익숙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 옆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지훈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수레의 다른 쪽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정옥순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지훈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같이 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폐지 수레를 함께 끌었습니다. 세계적인 CEO와 그의 어머니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폐지 수레를 끄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지훈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대비되는 폐지 수레는 이상한 장면이었을 테니까요. 작은 공원을 지나갈 때 한 꼬마아이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할머니 아들이에요? 꼬마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분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정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고마워. 지훈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수레를 멈추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 모자는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폐지는 종이보다 알루미늄이 단가가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정옥순이 돌아보니 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넌 어떻게 여기에?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서가 회장님 위치를 모르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는 폐지 수레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폐지까지 주우시는 줄은 몰랐네요.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CEO 아니고 C-P-OCHIEF-PEGI 오퍼서야. 정옥순과 우진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요?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집으로 가자. 그들은 폐지 수레를 정옥순의 오랜 이웃에게 돌려주고 함께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0년 만에 찾아온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머니. 정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새 출발이구나. 8장 마이너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 이제부터 엄마가 날 좀 돌봐주세요. 나도 엄마를 지킬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과 정옥순의 새 집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원에는 정옥순이 직접 가꾼 꽃들이 피어 있었고 거실 벽에는 모자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비록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들은 빠르게 그 시간을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정옥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죠. 아들,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정옥순이 지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훈은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정장 차림의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옷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죠.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지훈이 정옥순의 이마에 키스하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옥순은 지훈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둘 더해 주었고 지훈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갈 거니? 정옥순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를 혼자 보낼 리가 없잖아요.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거실에 있는 작은 책상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 일을 원격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중요한 회의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생활이었지만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10시 우진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옥순의 또 다른 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옥순은 항상 우진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죠.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우진이 정옥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옥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지. 우리 지훈이가 옆에 있으니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것 같아. 우진은 지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인데 꼭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머니 병원 다녀온 후에 참석할게. 오후 정옥순의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정옥순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고 약물 치료만 계속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었죠.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지훈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정옥순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강공원에 가보고 싶구나. 너 어렸을 때 자주 데려갔던 곳이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어렸을 때 한강에 가봤어요? 그럼 내가 3살 때쯤이었을 거야. 아빠와 함께 자주 갔었지. 너는 항상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놀았어. 지훈은 어렴풋이 그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릴 때라 분명한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옥수는 지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옛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옷에 다 흘렸던 적이 있어.
정옥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벤치에서 너와 아빠가 자주 쉬었지. 지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그의 어린 시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뭐든지 물어봐. 제가 화상을 입은 그 사고,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정옥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내 5번째 생일이었어. 나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있었고, 내 아빠는 출장 중이었지.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허둥지둥 준비를 했고, 내가 케이크 앞에 혼자 있었어. 그때 내가 촛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나 봐. 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내 옷에 불이 붙어 있었어. 정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안고 불을 껐지만 이미 오른팔에 화상을 입은 뒤였어. 그날은 내 아빠도 잃고 내가 다치기도 한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어떻게든 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삶의 고난과 아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강인함과 사랑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니. 정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데 당연한 일이지. 두 사람은 다시 강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들의 긴 그림자가 땅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계셨으니 이제는 엄마가 날 좀 돌봐주세요. 나도 엄마를 지킬게요. 정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승태야. 아니, 지훈아.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강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정옥수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옥수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업가가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정옥순을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긴 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한강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그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된 희미한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틀 후 지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한국지사의 확장을 앞당기고 자신은 서울에 주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을 오가긴 해야 했지만 이제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결정이야.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이제라도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쁩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정옥순과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인데? 정옥순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주로 머물 거예요. 회사는 우진이가 많이 도와줄 테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미국에 갈 거예요. 정옥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내 회사는 괜찮겠니? 걱정 마세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정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 둘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업에서의 성취나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몇 주 후 지우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주택을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그곳은 정옥순이 폐지를 주워 다니던 그 동네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곳을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로 만들었고 정옥순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폐지를 주워? 지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도울 거야. 내가 그 고생을 알잖니. 그들의 새로운 삶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통해 따뜻함과 인간미를 배웠고 정옥수는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이 복지센터 앞에서 함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정옥수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지우는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다시 태어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